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80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구아, 물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디 두 번째 편입니다. 네, 무엇이 중요하면요, 보시면 압니다. 그쵸? 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을 준비했는데, 혹시 무엇이 중요한디 시리즈 1편을 못 보셨다면 바로 여기, 네, 먼저 1편을 보신 후에 2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뒤부터 보고 앞에 보지 않죠?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너무 골라보셔도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 분들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물 분자는 엄청나게 하나 가벼워요. 가볍고, 가볍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꽤 쉬운 편입니다. 솔직히 물이 기체로 증발하는데 큰 힘이 필요합니까? 큰 힘 필요 없이 가만히 둬도 기체로 날아가기도 하고, 좀만 추워지거나 차가운 걸 만나면 바로 물이 생기기도 하죠. 그만큼 상태 변화가 쉽습니다. 이 상태 변화가 쉽다는 거는 당연히 쉽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별일 아니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바로 물의 순환이 쉽다는 겁니다. 물의 순환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이 증발하고 다시 하늘에서 수증기가 모여서 비가 내리고 눈이 얼기도 하고, 눈이 녹아서 또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의 다양한 순환이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 만약에 물 분자 하나가 꽤 무거웠다면 증발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그렇다면 비도 잘 내리기 힘들었을 테고, 이러면 좀 생명체가 물을 사용하기가 좀 버거웠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누가 물을 만들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대단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말이죠.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누구나 아는 거.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아무 맛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그쵸? 물은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거 특징 아닌 거, 이건 별로 특징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특징이라고 그럴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색이 없다. 색이 없고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조금 더 사용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바가지로 물을 퍼는데 물이 색이 있어서 물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냄새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코는 좀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그 냄새를 못 느끼죠. 그리고 냄새가 물이 있었다면 우리는 자꾸 코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냄새가, 아무튼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오래 맡아 좋을 거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맛없어요. 제가 말하는 맛은 이렇게 좀 감칠맛 나다 그런 맛이 아니고요. 예, 그냥 아무 맛이 안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물이 맛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먹기도 힘들었을 테고 매일 먹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맛을 느끼면 그 맛을 계속 먹으면 좀 질리거든요. 여러분이 맛있는 치킨, 아무리 맛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 치킨으로 먹고 그거 일주일 내내 치킨으로만 먹는다? 이거 저 엄마한테 아마 두 손 두 발 싹싹 빌걸요? 제발 다른 것 좀 달라고요? 네, 그 정도로 맛이라는 것도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없는 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아구아, 물의 특징.
비열이 큽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이 크다. 뭐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뭐 열이 뭐 크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이 비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열을 비교하는 겁니다. 물질마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이 들어가야, 열 에너지가 들어가야 온도라는 숫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숫자 올라가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을 비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량을 비교하는 거죠. 열에 들어간 양, 열이 들어간 양, 줄여서 열량. 열량을 비교하는 게 비열입니다. 근데 뭐 물은 1리터 가져오고 기름은 100ml 가져오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물질은 1kg, 온도 변화는 1도 온도를 높이는데 얼만큼 열량이 많이 들어가는지 서로 물질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한 거를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뭐 온도가 올라갔다. 그럼 들어간 총 열량이 있겠네요. 얼마큼 열이 들어갔겠죠? 근데 뭐 질량이 10이라면 10으로 나누면 1kg일 때 들어간 총 열량이 아니죠. 1kg이 있을 때 필요한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맞죠? 뭐 총 열량이 100이다. 근데 현재 있는 질량이 10이다. 그럼 비열은 1kg이 기준이니까 10으로 나누면 1kg당 10만큼의 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가 뭐 5도 올라갔다. 그러면 온도 변화인 5로 나누게 되면 그 열량을, 그러면 1도 올릴 때 열량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의 공식은 질량과 온도 변화로 총 열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단위가 만들어졌어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 변화는 도씨입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나오는 거죠. 지금 비열 이론 수업은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면 이제 사전에서 제가 보았는데 물과 같은 양의 기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기름을 온도를 1도 올리고 싶을 때 열량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즉 물은 여러 가지 뭐 물질들 중에서 비열이 큰 편입니다. 근데 물은 비열은 열량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으면 뭐 그냥 크다 작다 이렇게 대충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물을 그냥 비열을 1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1. 그걸 기준으로 기름의 비열을 계산해 봤더니 0.4에서 0.7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온도 1도씨, 질량 1kg을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기름보다는 물이 더 많이 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물은 온도를 올리기 꽤 어려운 물질입니다. 온도를 올리기 어렵다.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것 같죠? 하지만 좋습니다. 왜냐면 온도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열을 많이 줘도 잘 뜨거워지지도 않지만 우선은 물을 가열한 뒤에 불을 꺼도 내려가는 것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잘 차가워지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물 안에 많은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특징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지금처럼 우리 인간이, 동물, 식물이 살 수 있게 아주 딱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대부분 물이 바닷물이죠.
태양빛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운데 뜨거운 여름날 바닷가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꽤 시원하거든요. 분명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태양열이 아무리 물한테 열을 줘도 물은 온도가 별로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차가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막 추운 겨울날 바다 들어가도 막 얼음물처럼 막 너무너무 춥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으면 물고기 다 얼어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은 비열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비열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번엔 6번째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자, 네, 물은 공유결합이라는 결합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합 이름을 들었을 때는 잘생긴 그 유명 배우가 생각나시겠죠? 네,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결합한 게 아니고요. 네. 공유결합이 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어렵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예요. 자, 공유한다. 영어로는 쉐어링 한다. 그럽니다. 쉐어링. 요새 그 뭐죠? 자동차도 이렇게 1시간만 타고 이렇게 빌려서 쓰는 공유 자동차가 있죠. 쉐어링카. 그런 것처럼 공유한다는 건 같이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과학에서 공유결합이라 하면요. 서로 전자, 빼기전기죠. 빼기전기. 원자 속에 들어있는 빼기전기. 서로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냥 전자를 서로 같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까지 공유결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수소는 지금 현재 수소는 응애응애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전자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고요. 산소는 지금 세보시면 알겠지만 전자를 8개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지금 여기 선이 보이죠?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듯이 일정한 길을 따라서 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 첫 번째 길에는 안쪽 길에는 2개가 돌고 있고요. 두 번째 길에는 6개가 돌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돌아가는 요 전자가 돌아가는 요 길목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정해졌대요. 정해졌는데 지금 한 자리가 비었죠? 네. 원자들은 이렇게 주변에 전자에 돌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조금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불안감을 느껴서 여기 있는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요. 이 산소는 두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 껍질은 똑같습니다. 수소랑 2개가 찰 수밖에 없고요. 자리가 2자리밖에 없고 두 번째 요 길, 좀 유식한 말로는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6개밖에 안 들어왔네요. 즉, 2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즉, 산소도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자를 받아오던가 훔쳐오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수소와 산소만 있다고 치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부족한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고요. 산소도 자기도 부족한데 누구한테 주겠어요? 산소도 남한테 안 주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안 주기 때문에 이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럴 바에는 그럼 서로 우리 안 줄 거면 우리 전자 하나씩 같이 쉐어링 하자. 같이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같이 쓰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요 첫 번째 안쪽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왔으니 안정감을 느끼고
산소도 이 두 번째 전체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수소 하나 더 붙어서 8개를 충족하기 때문에 산소도 안정감을 느끼죠. 즉,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서로서로 전자를 쉐어링, 공유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물은 H2O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합이 공유결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이온결합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물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던지실 수가 있겠죠? 그게 공유결합에서 뭐 어떤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자 사이 결합이 강하게 되고요. 분자 사이 결합은 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 분자 하나입니다. 요 산소랑 수소, 요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쵸? 서로 전자를 쉐어링 하고 있는데 서로 쉐어링 하다 보니까 결합이 꽤 강합니다. 서로 주지도 않고 붙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절대 뺏기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를 분해하기가 꽤 어려워요. 부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웬만한 힘으로는 부서지지도 않아요.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망치로 때리면 물 분자 부서지지 않을까요? 안 부서집니다. 말해서 안 부서져요. 그쵸? 하지만 분자 사이 결합은 약합니다. 이 말은 물 분자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이 분자와 옆에 있는 물 분자 사이에서도 약간의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컵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빼면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매달려 있는 거. 그 안에 수많은 물 분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물 분자, 이 분자와 분자 사이도 결합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합니다. 얼마나 약하냐면 여러분이 세수할 때 세면대에 고여있는 물을 두 손으로 푸면 물이 뜰 수 있게 되죠. 즉 아래에 있는 물덩어리와 이 손 위에 있는 물덩어리를 분리시킨 겁니다. 즉 분자와 분자 사이가 떨어진 겁니다. 엄청 약합니다. 1살짜리 아기도 물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손으로 치면 되죠. 바람 불어도 됩니다. 호 불어도 이렇게 물 분자 사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낫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끓는다. 이 붙어있던 물 분자가 서로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니까 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잘 떨어진다는 얘기가. 얼음도 잘 녹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물의 특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깊게 들어가면 정말 물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거 정말 존경해야 리스펙 해야 됩니다. 그쵸?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편은 이 정도로 마치고 3편에서 또 물에 대한 악어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실 거죠?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